네,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개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와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앱 개발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역사인데요. 2003년에 앤디 루빈이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을 개발한 후에 그,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됐고, 구글에서 이 안드로이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의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아무래도 이제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코드를 오픈소스화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방형 휴대전화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쟁사 대비 많은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리고 2008년에 버전 1이 나왔고요. 이때만 해도 이 경쟁 제품 대비 성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스펙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술 문서에 나와 있는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앱이 죽기도 하고, 메모리가 부족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이제 응답 없음도 많이 떴고요. 백 버튼이 안 눌려서 여러 번 누르다 보면은 나중에 동시에 입력돼서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점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화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버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2.0, 2010년에 매년 뭐 버전 1씩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07년에 오레오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레오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전까지는 그 기능들이 많이 이제 쫓아가는 경쟁 제품 경쟁 운영 체제에 대비해서 기능들이 많이 쫓아가는 시기였다면 이제 버전 8부터는 조금 독자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로드캐스트나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이제 서비스 잡들에 대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사항이 돼서 개발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안 같은 것도 강화하고 성능도 많이 개선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레오 업데이트로 인해서 오류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코틀린이 안드로이드의 기본 언어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초급 강의니까 이 전체적인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눅스가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가 깔려 있듯이 여기에는 리눅스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일반적인 리눅스는 아니고 처음에 부팅하고 뭐 드라이버를 잡는다든지 장치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파워를 뭐 관리한다든지 이 전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 위에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게 다양한 이제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돌리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앱들을 돌려주는
녀석이고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뭐 동영상을 플레이한다든지 웹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기능들을 구현해 놓고 그 위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그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데요. 앱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에 앞서서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버전이라는 건 이 버전에 대한 코드네임하고 같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많이들 접하실 겁니다. 뭐 최근에 오레오라든지 누가라든지 그리고 마시멜로우, 롤리팝, 5.0, 6.0, 7.0 뭐 이렇게 버전과 코드네임이 붙는데요.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이 버전 네임, 버전 정보와 코드네임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API 레벨이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유는 이 API라는 것이 운영체제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해 주는 기능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버전 3 이상에서 푸시 알림 같은 게 동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통은 최근에는 뭐 5.0 정도, 5.0 정도 이상이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요. 80% 정도를 시중에 나와 있는 단말기에.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능을 제공하진 못하지만 나머지 20% 정도의 사용자들에게 앱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호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이 코드네임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개발자들은 이 API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바도 필요합니다. 자바도 필요하고요. 자바를 설치하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쪽에 이 영상 외에 문서로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설치를 진행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로 앱을 실행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추후에 이제 실습, 첫 번째 실습에서 이 실행하는 법들 다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제 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맥에서 스크린샷을 찍은 거기 때문에 윈도우랑 뭐 이 위에 바나 이런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 이제 선택하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네임에 컴퍼니 도메인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 컴퍼니 도메인이라는 거는 왜 넣는 거냐면 일종의 전화번호의 국번 같은 거예요. 전화번호의 국번 같은 거죠. 앱 이름이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앱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앱들이 다른 것이다라는 거를 이거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도메인 네임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거를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주소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유니크한지를
스토어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임의에 그냥 구글닷컴이다, 네이버닷컴이다 이런 걸 넣어버리면 중복의 여지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앱들과 겹치지 않도록 이건 잘 주의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게 이제 여기 include C++ 그리고 이 아래에 나중에 실습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래 include kotlin support라는 게 추가됐어요. include kotlin support라는 게 추가됐고 그것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개발되기 때문에 자바가 기본인데요. 그거를 이제 코틀린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체크박스 include kotlin support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본인이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속할지 그 프로젝트 경로를 지정하시는데 입력하시면 되고요. 맨 끝에 있는 점점점 찍혀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버전. 아까 말씀드렸던 API 레벨이고요. API 레벨과 코드네임과 거기에 이제 버전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 미니멈 버전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이하로는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당 버전이 현재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밑에 표시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스크린샷에서는 API 19 버전, 킷캣이 73%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킷캣까지 가면 거의 90% 가까이 사용자들이 되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앱이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지는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타겟을 지정할 때 그런 잘 생각해서 최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조금 기술을 좀 줄여서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액티비티의 이제 형태를 지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액티비티,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들 이 액티비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의 가장 최상위 개념이에요. 앱이 실행됐을 때 처음 보여지는 화면, 그 화면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건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문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직 액티비티가 있고 바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가 있고 empty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보통은 empty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empty 액티비티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화면 하나인 빈 화면이 나오는 액티비티가 앱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만든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한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말기, 본인이 개발 기계든 아니면 에뮬레이터든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이 기계에서 런처 아이콘을 통해서 앱을 실행하면 액티비티를 열어줍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곳에서 열어주는 거고요. 그걸 열었을 때 액티비티는 그 레이아웃 XML이라고 되어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어놓는 기록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레이아웃을 분석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뿌려주면 화면에 어떤 버튼이 나오고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 다음으로 진행하기 버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이 단말기에서 다시 액티비티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터치하거나 탭한다고도 하고요. 클릭한다고도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액티비티에 처리한 후에 다시 화면에 그려주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게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앱 실행의 플로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틀린은 이제 최신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코드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바에 비해서 코드량이 줄어들고 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적어진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널 세이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바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바의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건데, 어떤 변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변수가 비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틀린 언어가 설계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했던 코틀린 언어 기본 편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틀린이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기본 언어가 된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코틀린은 자바와 100%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상호 운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코틀린에서 자바를 갖다 쓸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바에서도 코틀린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기존의 자바 코드에도 추가할 수 있고, 또는 자바 코드를 이 코틀린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코틀린이 사용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되어 있지만 코틀린이 100% 상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틀린이 전환이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개발 하실 수 있습니다.